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나아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힘게 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구를 눌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오늘 아침에는 이 자료를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6월 20일이고 주일입니다. 어제 아침에 6월 19일 토요일 날 산에 가기 전에 이게 1시간 전에 방송이 됐다는 것을 어제 들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북한 당규약이 개정됐다는 것은 이미 일반 뉴스에서 다 알려진 내용인데 이 자료 지금 현재 이거 김정은 아웃이나 북한의 건군 당권이 김정은에 다 나갔나 하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신인균 국방티브에서만 알리는 내용이에요. 이건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일반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한번 좀 같이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에 8차 당대회,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규약을 대폭 개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헌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라 체제, 그냥 정치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알고 있던 그 북한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이 바뀌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북한에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새 당규약에 김정은의 권력이 상실된 게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집단 지도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자, 급변하고 있는 이 한반도 정세.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우리 신인균 국방TV가 더 빨리 알려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한 것에 대해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민주당의 안민석, 이재정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관이 되어서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에 정성장 박사, 세종연구소죠. 이 정성장 박사 외에는 나머지는 그다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참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된 내용들은 북한이 이제 적화 통일 의지 사라졌다, 이제 북한이 달라졌다, 대화의 의지가 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정성장 박사 혼자만 적화 통일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들끼리 그냥 실내 공간에서 한번 하고 마는 이런 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어보시면 정말 소름이 쫙 끼쳐 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도 등에서 지금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염원하던 그러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1인 절대 독재 시대 막을 내리는 제8차 당대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선노동당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우리로 치면 전당대회입니다. 북한은 당이 통치하는 당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헌법보다 당의 규약이 더 우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 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고 당 규약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가의 통치체제, 지배체제,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국가를 형성하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인데 여기도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백두혈통 김일성 가계의 그런 세습체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정상적인 다른 국가들처럼 뭔가 권력이 아주 선순환으로 바뀌는 이런 지도체제가 갈 거냐 권력체제가 갈 거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바뀝니다. 당대회는 뭐냐 5년에 한 번씩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기관과 조직의 일꾼 등 5천여 명이 모여 국가 중요 사업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대회 개최와 진행에 워낙 많은 국가적 영향이 집중되어 잘 열지 못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2차례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뭐 북한이 성립된 지 한 70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훨씬 많이 열렸어야 되는데 뭐 딱히 뭐 개정할 거 크게 없고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왜냐 전국 각지에서 그래도 5천 명 안에 들려고 하면은 나름 방귀 좀 낀다는 사람 다 불러 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숙소 배정해야 되고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돌아갈 때 기념품 주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죠. 그 교통비 다 제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들어와서 16년에 했고 지금 21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1년 어떤 상태입니까? 북한이 1년 이상을 완전히 국가를 코로나19 관련해서 봉쇄하면서 돈이 완전히 말라버린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5천여 명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큰 변화를 일궈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이 문구 때문에 야 북한이 적화 통일 의지를 이제는 없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 의지가 있는 거야. 대화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 요거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만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도 오역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나머지 진짜는 뒤에 나옵니다. 너무나 소름 끼칩니다. 자, 기존 문구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를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는 참고로 북한은 전국적 범위 이게 바로 한반도 전체를 뜻합니다. 북반부 이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 즉 남한까지 포함한 것을 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도 노동당 규약의 한반도 전체가 전국입니다. 자, 수정사항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에 공산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적과 통일 의지를 꺾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 공산사회주의를 그동안은 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순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종 목적은 공산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건 뭐 침략해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공산사회주의로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고호 북한 평준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봐서 내부에서 공산사회주의로 바꾸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아무튼 적과 통일 의지는 여기 당규약에 공산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꺾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나옵니다. 이 당규약의 개정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의 그림자 지우기 그리고 백두혈통이라는 이 백두혈통의 위대성을 지우기 그리고 김정은은 완전히 그냥 없는 사람 그림자 지금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보겠습니다. 기존 문구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 부대, 전위부대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이렇게 해서
아예 김일성과 김정일을 그냥 아련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겨버렸어요.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수령들을 또는 수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김일성, 김정일 이름은 없애버리고 그냥 수령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이 말 없어요. 이제는 그냥 자신들끼리 즉 공산사회주의자들끼리 노동자 계급들끼리 뭉친 그런 집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생명성으로 틀어주고 끝까지 관찰하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간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통치를 하는 것이고 그 유훈 통치를 조선노동당의 과거로 그동안은 주장해 왔었는데 여기는 그 유훈 통치,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 통치 없어요. 삭제해버렸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영도 방식을 당 건설과 당 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 나간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아련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조선노동당은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뭐 이렇게 나오다가 김일성, 김정일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 조선노동당은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체제계급 교양, 김정일, 김일성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거 삭제해버렸어요. 그냥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해서 온갖 반동적인 기회주의적 사상 조류 등을 반대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여기까지만 딱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에 걸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삭제, 제거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인민정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강화 발전시켰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영도하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정권이다 라고 자신들의 정권을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걸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기존 문구의 핵심은 뭐냐? 김일성이가 창건했고 김정일이 발전시켰고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이가 영도하는 정권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다. 그리고 노동당 정권이다. 라고 명문화를 했는데 그거 삭제해버렸어요. 김일성이 만들고 김일성, 김정일이 발전시키고 김정은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걸 깨끗하게 그리고 인민군대 이제 여기는 정권이었고 이제 군대 이야기입니다. 인민군대를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뼛속 깊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운다. 이거 삭제했어요. 이제 백두 혈통을 제거하는 작업에 군대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조선노동당은 선군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 여기에서 선군이란 걸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 당이 통치하지 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처음에 한 몇 년간은 이 김정일이 이어져오던 선군 정치가 조금 따라왔죠. 왜냐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당 중심으로 권력 체계를 바꿨죠. 그러다가 최근에 배급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당 중심으로는 힘드니까 이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 중심으로 살짝 바꾸다가 지금 아예 선군이란 말을 배제해버렸습니다. 군인 아닌 자가 권력을 잡는다 이겁니다. 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을 최후 승리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라고 김정은에 대해서 칭송했는데 그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칭송 삭제해버렸습니다. 2016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불과 5년 만에 김정은이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걸 삭제해버렸어요.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 김일성, 김정일 이거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주체의 태양으로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김정은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 말 삭제해버렸어요. 그냥 당원은 당 중앙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해야 한다.
근데 당중앙이 누굽니까? 당중앙 누가 돼도 그냥 당중앙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중앙, 그 당에게 충성해야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이걸 지금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 권력을 누가 가지든 간에 당에 충성하면 되는 이런 체제를 지금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충성하자. 국가에 충성하자. 대한민국에 충성하자. 라고 항상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이런 교육을 받아왔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북한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의 영도에 절대 충성해야 된다. 라고 당규하게, 즉 헌법에 그렇게, 헌법 물론 따로 있지만 헌법적인 성격이 그렇게 규정할 정도로 엄청난 세습 왕조 체제와 비슷했는데 이제 그걸 다 삭제해버렸어요. 바뀌었다 이겁니다.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뒤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업적의 길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통일 단계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한다. 라고 김일성, 김정일을 엄청나게 칭송하고 그걸 이제 백두혈통, 그 백두혈통을 그대로 이어서 김정은을 결사옹위하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지워버렸어요.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 중앙을 결결히 옹위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 앞에 무한히 선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냥 당 중앙에 충성하자. 당 중앙 말을 잘 듣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 북한이 이제 정상국가. 아주 그냥 이상한 거친 말들 그리고 좀 비정상적인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 쓰다가 이제 좀 정상에 가까운 말들 쓰니까 북한이 정상국가가 돼서 대화의 의지가 아니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바뀐 겁니다. 북한이 바뀐 겁니다. 그걸 바뀌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죠.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몸소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켰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적 무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바꿨어요.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 역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 조국과 당의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고 당의 영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을 원래는 김일성 동지가 항일투쟁하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김정일이가 아주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발전시켰고 그리고는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이 혁명적 무장력이다. 김일성이가 항일투쟁하면서 만들었고 김정일이가 발전시켰고 지금은 김정은이가 이끌고 있는 바로 그게 조선인민군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노동당의 무력이다 라고 바꾼 겁니다.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협, 주체 혁명 위협을 무장으로 옹호 보유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성군혁명 영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혁명의 핵심 부대 주력군이다. 삭제했어요. 수령의 군대라는 문구가 있는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수령의 군대 아니다 이거죠. 그냥 뭐 당의 무력이다 라는 겁니다. 당의 유일적 영군 체계와 혁명적 군풍을 확고히 세워 인민군대 안의 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당의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우는 당의 참된 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킨다. 라는 것을 당 중앙의 유일적 군령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 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여 모든 사업에 당의 군사 노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조직 진행한다. 김정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김일성, 가계, 백두혈통 없는 겁니다. 군대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자, 이제 정말 또 놀라운 마지막 들이 나오는데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제는 여기서 집단 지도 체제다 라는 것을 공고히 하는 게 나옵니다. 기존 문구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의 군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혁명 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자, 이게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군정과 군령이 있죠. 그래서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육군이 있으면 육군 참모 총장은 군정권자입니다. 군정. 그러니까 인사권, 그리고 양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육군 참모 총장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작전 지휘하는 것은 합참의장 또는 그 합참의장 라인에 있는 지상작전 사령관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죠. 참모총장이 군령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각군 참모총장은 군령, 즉 군대를 움직이고 작전 지휘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군정과 군령이 분리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정권만 있었습니다. 인사권을 비롯한 그런 양병을 하는 군정권만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왜냐? 어차피 당중앙위원회의 그 당중앙도 김정은이었고, 그리고 조선인민군의 무력 최고사령관도 김정은이었고, 이러니까 뭐 크게 차이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군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 군령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는 군인이 아니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백두혈통도 아닌 자가 내가 최고사령관이다 할 수 없지요. 당분간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앉혀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중앙군사위원회에다가 군령권을 추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북한이 그동안 이어져 오던 모든 이 통치체계를 바꾼 거예요.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기가 지도기관이다.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공화국 무력을 지휘하고, 군령권입니다.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 성립 비율과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회의를 하면 그 회의가 구성되어서 성립하는 성원이라는 게 있죠. 그 성원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회의를 하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참석자의 과반수 의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회의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뭐 3분의 2 참석을 해야 된다, 전원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냥 성원이라는 거 없다. 그냥 모여서 하면 된다. 즉 권력 가지고 있는 자가 야 니들 아무도 안 와도 돼. 나 혼자 결정하면 돼.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고 나하고 만만 한두 명만 불러서 야 이렇게 결정했어. 끝. 이라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화국 무력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군령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권력 체계가 바뀐 겁니다. 자, 기존 문구에서 없는 게 신설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부서를 내오며, 당중앙위원회 부서를 내오며, 그 부서를 만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아니 이게 뭡니까? 그냥 당중앙위원회에서 지네들 마음대로 부서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규약이든 뭐든 다 바꾸고 나중에 당대회에서 사후 승인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였는데 여기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그동안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최고조는 국무위원장만 소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중앙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성원도 없이 아무나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김정은 아니라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할 수 있는 겁니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이다. 자,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누굽니까?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라고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중앙위원회 구성원이 성원도 필요 없이 그냥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 완전히 그냥 핫바지 된 거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명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인사권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그 인사권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위임에 따라 즉 김정은이가 그래 너 해라고 위임하는 누구든지 간에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5명 있죠. 김정은이 빼고 4명이죠. 그들은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주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진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동안은 진행은 김정은만 했죠. 최고전원만 했는데 이제는 상무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고 나머지 위원들도 상무위원회를 사회할 수 있고 그 상무위원회에서 모든 인사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인사권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 8차 당대회 올 1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북한의 헌법보다 더한 이 권력 체계인 노동당 규약이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완전히 낙마한 것 확실해 보이는데 지난 상반기 동안 김여정, 김정은 굉장히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라고 우리는 계속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김여정이는 자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청 이런 것들을 자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김여정이가 하고 있다. 오히려 더 악랄해졌다. 그래서 서태후, 악녀 이렇게 불리고 있다라고 김여정이는 평가받고 있고 김정은은 이혼금지 무슨 14,000명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14,000명 집에서 있는 전업주부들 데리고 와 강제노역시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또 배급은 안전성, 보위성만 줘. 다른 군대는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회불만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했을까? 어쩌면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부르봉 왕가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루이 16세 그리고 마루 앙뚜아네트 같은 이 사람들이 최고의 악녀 나쁜 놈이다 해서 그냥 다두대 목을 잘라버렸던 예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 왜? 백두혈통 쟤들은 이제 안 돼! 라는 여론을 북한 사회에 만들고 있는 작업에서 우리는 이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노동당 규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냐? 잡고 있는 놈은 누구냐? 자, 최룡해 요새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도 않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과거에 김영남이가 맡았던 바로 그 자리인데 지금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덕훈, 이 김덕훈은 내각 총리인데 이 내각 총리인 김덕훈이 조영원 앞에서 부동자석으로 섰습니다. 김덕훈은 아니겠죠. 그래서 김정은을 제외한 이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나머지 4명, 이 4명 중에서 누가 그러면은 진짜 권력자냐. 그래서 군권을 장악한 것 같은 이병철, 그리고 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조영원. 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들 중에 누구 하나가 진짜냐.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가 맞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은 북한의 이 통치체계인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을 보니까 이제는 김정은은 끝났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냥 숙명처럼 여겨져 왔던 북쪽으로는 도저히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없고 우리가 해외로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숙명처럼 선보다도 더한 이런 생활을 가는데 그게 어쩌면 곧 바뀔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건설 회사들, 수많은 토목 회사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토목 건설, 사회 간접 자본을 하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물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통일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정권이 세습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어떤 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김정은 일가가 세습하는 그 상황보다는 훨씬 개선된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 악한 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김정은보다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제1번에 전국을 공산사회주의화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한을 아직도 사회주의 적가통일하는 거 명시해놨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스스로 공산사회주의화를 만들 수 있는 정권 하면 안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정권 만들어서 이 북한의 확실한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이 자료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신임기준 조작을 하는데 3월 14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평양 회담했다. 이게 비밀리인 거죠. 그 다음 주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남북이 평화통일이 진행된다. 그리고 세계기독청이 만주 땅에 형성되는 것이 현실화된다 말씀한 거예요. 이 내용을 빼버리니까 지금 저 부분이 헤매는 거예요. 진행조차 헤매는 겁니다. 요 3월 14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만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그 에스더스에서 내시의 역할을 우리가 보는데 내시의 어떤 위치를 확인해 보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듣고 그런 거예요. 이 북한 김정은이가 미국 트럼프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는 식물인간 내지는 정치에서 떠나 있는 요소에서 아마 트럼프가 확인을 한 거죠. 김정은이가 과연 권력에서 떠나고 실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아까 조영원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마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래 봅니다. 그거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복음 통일, 남북의 복음 통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온 국민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미리 준비되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